물고기 기름에서 뽑아낸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들기름이에요. 자그만치 60%가 오메가3.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들기름을 먹으면 오메가3에 오메가3가 더해지는 거지. 밥숟가락에 만약에 들기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받는다. 밥숟가락 2개 정도 하루 먹어야 되는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는 거고, 생들기름이, 볶은 들기름이 있는데 생들기름이 더 좋은 거냐? 볶아서 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차윤환입니다. 최근에 오메가3 시장을 딱 보면은요,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메가3는요, 단연코 말씀드릴 때 비싸게 주고 드시잖아요. 호구입니다, 요즘은. 물론, 좋은 오메가3들이 있어요. 판매가가 굉장히 비싸고 단가가 비싼 그런 이제 뭐랄까 하이 퀄리티들 오메가3가 있는데, 그 하이 퀄리티를 먹나 뭐 로우 퀄리티를 먹나 제가 봤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입에서 조금 즐겁냐, 즉 뭐 비린내가 좀 덜 나냐, 아니면 먹었을 때 뭐 조금 적은 양을 먹어도 되느냐, 뭐 요런 거의 차이지, 일단 먹고 나서는 몸에 들어가서는 똑같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메가3 지금 드시지 않는다면 오메가3 하나 정도는 저렴한 걸로 한번 get 해보는 거 어떨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이제 오메가3가 처음 발견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꾸 심혈관 질환, 이런 뭐 고혈압, 뇌경색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없는 미국 땅을 찾아봤더니 알래스카에는 그런 병이 좀 적어요. 왜 그럴까? 그러고 가봤지. 그랬더니 알래스카 미국인들 중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날생선을 드시는데 그 날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병이 없더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그때 나온 것이 EPA하고 DHA라고 하는 지방산이에요. 그러면서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폭로 하나 합니다. 무슨 폭로냐? DHA하고 EPA와 오메가3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메가3 그러면 DHA하고 EPA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양학적으로 집합명사입니다. 요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오메가3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 속에 DHA, EPA, 아라키돈산, 니놀레닉산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는 물고기에서 뽑아낸 거 있잖아요. 그거는 DHA하고 EPA, 이거는 오메가3 중에 일부예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 속에서 만나는 오메가3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오메가3를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메가3지 DHA하고 EPA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메가3 챙겨 먹어야지, 오메가3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물고기 기름들, 어유만을 먹는 게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메가3, 즉 물고기 기름에서 뽑아낸 DHA하고 EPA로 되어 있는 오메가3를 드시는 분들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들기름이에요. 왜 들기름이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안 되냐? 들기름은요, 그 안에 다양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로 속해져 있는데, 그 지방산들 중에 자그만치 60%가 오메가3예요. 들기름은요, 이게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의 한 60%만 요 정도, 이 정도가 다 오메가3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내가 또 들기름을 먹으면 오메가3에 오메가3가 더해지는 거지. 그러면 오메가3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메가3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처럼 과잉증이 크게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몸에서 다 소화시켜. 그래서 그런 과잉증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비싼 돈 주고 3만 원짜리 오메가3 먹고 있는데 집에서 또 3만 원짜리 들기름을 드세요. 그럼 이게 오메가에 오메가를 합치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오메가3를 잘 챙겨 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때는 들기름을 좀 피하고, 반대로 오메가3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들기름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들기름도 없는데요. 그럼 뭐 어때요? 그냥 이렇게
들깨가루 쓰시면 되죠. 예. 들깨가루 어디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순댓국집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순댓국집 가서 좀 들깨가루 좀 많이 넣고 이렇게 좀 뭐 고소하게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고소한 들깨가루를 먹는다 생각하시지만 아니고요. 오메가3를 오늘 내가 챙겨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메가3는요, 우리 몸에 뭐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혈관을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혈행이 잘 돌도록 하고, 다양한 우리 몸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의 그 영양학적인 일일 권장량은 에너지 기준의 한 1%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복잡하잖아요. 여성분들을 환산하면은 한 4g, 남자분들을 환산하면 한 5g 정도, 4g이나 5g 정도의 오메가3를 드시는 게 권고 사항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숟가락 있잖아요. 밥숟가락에 만약에 들기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받는다. 2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밥숟가락 2개 정도 들기름 이렇게 먹으면 하루 먹어야 되는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에서 뽑아낸 오메가3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2알, 3알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얼추 그 정도의 양이 되도록 요것들을 좀 조정해 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3라고 하는 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크게 2가지 또는 뭐 3가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는 물고기에서 얻어낸 오메가3들은 EPA하고 DHA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물고기에서 얻어낸 것들은. 들기름에서 얻어낸 오메가3들은 니놀렌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예요. 둘 다 오메가3입니다. 연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뭐 고등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물고기에서 얻어냈죠. 그러니까 뭐예요? DH하고 EPA, 들기름, 달맞이꽃 종자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햄프시드 오일 이런 것들, 식물에서 얻어낸 오일들은 바로 리놀렌산 계열의 오메가3죠.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오메가3를 드시는 거지 꼭 물고기에서 얻어낸 오메가3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식물성 기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기름이랄지 아니면은 들기름이랄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드시면 굳이 오메가3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자꾸 먹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또는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 자꾸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기름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메가3 섭취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고기에서 얻어낸 오메가3인 EPA하고 DHA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리고요. 주부님들, 주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걸 자꾸 물어보세요. 들기름이 생들기름이 있고 볶은 들기름이 있는데 생들기름이 더 좋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닐 때 연구했던 것이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 이런 기름을 연구했는데 기름을 전문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들기름은 볶아서 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저는 들기름이 2가지가 있다. 생들기름과 볶은 들기름이 있다. 그럼 저는 볶은 들기름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생들기름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론은 2가지예요. 하나는 벤조피렌. 볶는 과정 중에 벤조피렌이라는 게 생긴다. 예, 맞고요. 2번째,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가 열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볶는 과정 중에 얘네들이 산패가 진행이 되고 산패가 진행이 되면 발암물질도 생기고 무슨 물질도 생기고 등등등등 2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볶은 들기름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참기름과 들기름 모두 다 볶잖아요. 볶는 과정 중에 화학적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벤조피렌과 산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양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LA라고 하는 지방산인데 아마
건기식을 조금 잘 관심 있는 분들은 CLA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연계에는 없는 물질인데 볶거나 하다 보면은 지방산이 이렇게 바뀌면서 생성되는 물질이거든요. 요거가 갖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뭐 여성분들 특히 이제 완경기 증상 같은 걸 좀 완화해 준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CLA라고 하는 것들이 들기름을 이렇게 들깨를 볶는 과정 중에 생기거든요. 즉 나쁜 거 생기는 거 맞지만 볶는 과정 중에 더 긍정적인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생긴 볶은 들기름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